안녕하세요. 프라우스 아이디 이상규입니다. 오늘은 율량동에 위치한 33평형 아파트입니다. 현관부터 주방까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이번 공간은 거실입니다. 거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거실 전면 우측에는 저희가 피규어장을 설치를 해주었는데, 피규어장 같은 경우 기존의 고객님과 함께 맞을 수 있게 제가 체크를 해주었고, 이 안에도 LED 조명을 넣어주어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규어장 같은 경우가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라운드 부분을 형성해 주어서 좀 어색하지 않게 앞으로 도출되게 해주었고, 그 옆에는 내림 조명을 들어가서 이 밑에 화분이나 다른 것들을 놓았을 때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 기역자로 샤시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토템박스 조명을 넣어서 충분한 조등을 확보를 해 주었고, 아트월 같은 경우나 이제 복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해 주었는데, 이 부분도 반매립을 해 주어서 TV가 딱 붙을 수 있게 셋톱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럽형 스위치를 넣어서 좀 가로로 길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 거실 등박스는 간접 조명으로 인부심이 없는 조명을 해 주었고, 가운데는 실링팬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 스톤 느낌과 우드 느낌을 조화롭게 사용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필름 마감이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포인트 될 수 있는 공간을 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복도가 길기 때문에 밑에 쪽에 발목 센서를 배치를 하여서 밤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해도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형성을 해 주었고, 이제 복도에는 기존에 있는 간접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 간접 조명도 최대한 살려서 은은하게 조명이 나올 수 있게 배치를 해 주었고, 이제 천장이나 벽체, 나머지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벽지로 시공을 하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LX 나온 디아망 벽지를 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디아망 벽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질감이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벽지보다 훨씬 좀 페인트 느낌도 많이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용부 공간은 좀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몰딩이나 샤시나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색깔을 맞춰준다면 크게 이질감 없게 시선이 많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마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시는 밝은 느낌이 아니라 좀 어두운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일은 1200, 600각 타일을 시공하여서 바닥과 벽에 분절선이 최대한 없게끔 시공을 해 주었고, 같은 타일로만 가게 되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샤워기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포인트 타일을 같은 톤의 포인트를 주어서 좀 밋밋하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면 수전이나 샤워 수전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무광 제품이 들어가서 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까지 같이 챙겨주었고, 수납장이 기존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서 좀 넓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었고, 간접 조명과 큰 사이즈의 거울을 시공해 주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휴젠트 환풍기를 사용하여서 겨울에 샤워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풍 기능, 제습 기능까지 같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측면에는 젠다이턱을 형성해 주어서 이제 선반 없이도 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 물건을 올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샤워 수전 옆에도 간단하게 샤워볼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만들어 주어서 좀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우측과 좌측에 있는 수납장과 신발장을 다시 시공해 주었는데, 전체적으로 있던 신발장은 반으로 줄여서 반은 벤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위에 거울까지 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간단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하부를 단띄움을 해 주었고, 센서와 같이 연동을 해 주었습니다. 좌측은 원래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좀 쓰기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열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600각 타일을 시공하여서 거실과 좀 비슷한 색깔의 느낌의 타일로 시공을 해 주었고요. 뒤편을 보시면 현관문 주변에 있는 부분들도 목공으로 작업을 해서 복도 공간과 비슷한 색깔의 필름으로 해 주었습니다. 중문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슬림 슬라이딩 중문을 해 주었는데, 일반적인 심플한 형태보다는 좀
끝에 포인트 중문의 형태를 살려주었고 불투명으로 시공을 해줌으로써 안에 이제 프라이버시까지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중문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구조의 변화를 좀 주었는데요. 기존의 구조에는 좌측에 수납장이 있었고 이쪽 우측에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구조는 좌측에 있는 수납장을 철거를 하고 긴 아일랜드를 확보해 주어서 좀 개방감을 줬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서 보이는 쪽이 아니라 최대 안쪽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분배기를 이동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좀 주었고, 샤시 밑에 공간 같은 경우에도 로봇 청소기와 밥솥을 배치를 해주는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최대 안 보이는 쪽으로 해주었고, 중간에 밥솥이 있게 되면 조리라는 동선과 치게 되기 때문에 끝쪽으로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길게 배치를 하였는데 거실 쪽에 보이는 부분은 수납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서랍 형태와 오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 서랍 같은 경우에도 광폭의 서랍을 형성을 해주었고, 이 광폭 서랍 같은 경우에도 블럼 언더레일을 이용해서 내구성도 좋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상하부장이 있는데 상부장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조명을 넣어줘서 조도나 이런 부분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주방의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800각 타일인데 큰 타일을 써줌으로써 이제 라인 자체가 세로선만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상판에 코네트를 매입을 시켜서 필요할 때만 좀 쓸 수 있게 공간을 형성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싱크대 위쪽 같은 경우에는 라인 조명을 해 주어서 깔끔하게 주방 조명을 정리를 해 주었고, 아일랜드 윗부분으로 미니 다운라이트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었고, 아일랜드 좌측에도 바흐만 코네트를 형성해 주어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33평 현장의 리모델링을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비용이 많아 투자하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로 들어간다면 예쁜 집, 머무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현장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